한 주간 동안 잘 레몬 라임 지내셨습니까? 주스. 머리 아프다 갑자기. 지난 자, 시간 가보겠습니다. What is Business 1강에 이어서 오늘 2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자. 지난 시간 먹었어? 우리는 오케이 나도 바로 전체 한다. 경영 언론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먹을만해. 먹을만해. 그리고 긍정적인 역할들 그리고 비즈니스 메커니즘의 배경 기대가 되는 자유시장 원리 그리고 기본적인 포장지 뜯은 거고 원래는 이렇게 경제 이게 권리 뭐예요? 그런 네 가지 아토믹 원리가 있었죠. 이제 그런 아토피가 아니라 아토믹. 그런 제가 자유가 알기로 주어졌을 요 때 생기는 라즈베리 있죠.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라즈베리가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당한 선에서 레몬 라임 주스. 법과 규제를 머리 아프다, 통해서 갑자기. 개입을 한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자유의 이타미오 적절한 칸지로.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그런 컨텐츠 얘기를 어떤 했습니다. 컨텐츠냐? 그리고 벌써 3부째 성공의 컨텐츠네. 3부 컨텐츠. 원리로서 자, 7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또 쭉 한번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단계로서 자기 개발에 대한 중요성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기술, 특히 AI 중심으로 한 ICT 테크놀로지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즈니스에 어떤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비즈니스 리더로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반기가 비즈니스라고 했죠. 이번 학기의 전반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가, 리더로서의 기업가의 자질과 기업가의 역량, 스킬,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이제 윤리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경영 관리,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기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 전반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자, 스타팅 업 비즈니스, 스타트업이라고도 하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인가? 비즈니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장을 하고 그 만들어진 단계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비즈니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고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오늘 수업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창업, 스타트업이죠. A 스타트업, 창업의 핵심 단계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이디어 개발, 시장 조사, 브랜딩 등의 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창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 개발의 단계에 대해서 그 발상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죠. 그리고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도큐먼트가 사업 계획서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부르죠. 어떤 사업 계획서의 구성 요소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을 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했을 때 많은 창업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창업 아이디어들은 성공을 하고 비즈니스로서 어떤 창업 아이디어는 실패를 하는지 그 성공과 실패 요인을 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 배민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객, 우리는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 먹을 것들 어떤 식당에서 어떤 메뉴들이 있고 그 메뉴들을 내가 먹고 싶은 걸 찾아서 먹고 싶어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죠, 그죠? 식품에 대한 필요가 있는 거고 식당은 또 자기들이 만든 제품으로서 만든 음식이라고 하는 제품을 고객들이 알게 하고 고객들이 찾게 하고 그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고객을 찾아서 그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니즈가 있어요. 그 필요도 식당도 그리고 우리 음식을 필요로 하는 고객도 그런 니즈들이 있죠.
그 니즈가 중간 이게 이제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서로 제품도 있고 니즈도 있는데 연결이 잘 안 됐던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 이게 연결되었을까요? 식당들이 전단지라는 걸 만들어서 아파트나 가정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뿌리고 다녔어요. 문에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파트 경비실 같은 데를 보면 전단지가 수북했습니다. 아주. 이제 그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죠. 여기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은 거고요. 그 아이디어는 O2O 서비스라고 하는 테크놀로지, ICT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O2O 비즈니스 플랫폼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가 고객의 필요, 식당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필요들을 충족시켜주는 과정에서 생긴 아이디어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이디어의 발상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비즈니스로 되는 그 단계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의 개발과 실행인 거죠. 좋고 잘하는 것을 기반으로 시장의 필요성을 알아차리고 오퍼튜니티죠. 그리고 충족해 주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가치, 그죠? 그 충족되어지지 않은 어떤 틈새의 니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충족되는 메커니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가치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창업하는,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들은 창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창업이 있어야지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창업하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런 오퍼튜니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을 파악해서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과 서비스,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모든 서비스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비즈니스들은 어디서부터 그 창업하는 창업가들의 머릿속에 들어왔고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비즈니스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전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발명이라는 것도 있죠. 아주 획기적인 무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예상외로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쿠팡이나 아니면 알리바바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특이한 제품을 검색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거기 있습니다. 내가 딱 원하는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거기에 거의 다 있어요. 신기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창업,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위해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완전 독창적인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오퍼튜니티는 더 이상 없는 것인가? 아닌 거죠. 모방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킴으로써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은 배민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식당에 가지 않고 그 청결 상태, 위생 상태를 잘 모르죠. 그래서 좀 걱정들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과연 깨끗할까? 너무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잘 처리하지 않아서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조미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넣어서 몸에 안 좋은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 그대로입니다. 배민도 있고 식당도 있고 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개선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혹시 위생이 걱정인 고객들이 많다, 다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라고 하면 정말 깨끗하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있게 주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고,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그 재료를 조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충 하지 않고 정말 잘 하고 그 다음 주방에 CCTV를 달아서 그걸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뭐 인스타 콘텐츠로 만들 수도 있겠고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 수 있겠어요. 유튜브에 24시간 방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래에 링크라든지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배민 링크를 다 달 수 있겠죠. 연결해서 마케팅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하고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고객의 니즈가 그거라고 하면 맛있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 그럼 기존에 하는 식당들하고는 차별화가 되겠죠. 그게 가치를 줄 수 있겠습니다. 고객이 느끼는 같은 가격의 제품 음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청결한, 조금 더 베네핏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고객이 걱정하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잘 채워줄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이것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word of mouth라고 그러죠. 입소문을 탈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어요. 그 외에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폰, 핸드폰 안에서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전화도 하고 하죠. 자, 그런데 어떤 틈새의 고객은 지금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음악의 소리 퀄리티가 너무 충분치 않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고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있어요? 거의 스튜디오 레벨의 음질을 주는 뮤직 플레이어가 있어요. 알스텔 & 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조그만한 음악 플레이 디바이스인데 아주 작은 MP3 같이 과거의 MP3 플레이어 같은 거지만 거의 스튜디오 퀄리티의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고객들이 있고 많이 팔립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핸드폰의 그 렌즈 퀄리티로 충분치 않아. 그러면 훨씬 수준 높은 DSLR, 더 나은 퀄리티, 더 많은 해상도, 더 큰 해상도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작가들도 있겠고, 그다음 애호가들도 있겠죠. 자, 그런 마켓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스피닝 오프, 더 단순화하고 기능을 분리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수 있겠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이거 A와 B와 C를 모았더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제품이 될 수도 있겠죠. 개선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이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과 가격을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같은 산업의 같은 제품인데, 같은 서비스인데 조금 더 비싼, 그보다 더 비싼, 가장 높은 수준의 럭셔리 제품과 럭셔리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또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인데 그걸 점점 더 싸게 쉽게 접근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면 고객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해외에도 있죠. 국내에서는 이미 잘 안 팔리거나 인기가 없는 제품인데 그냥 멕시코, 브라질, 프랑스에다가 팔아봤더니 훨씬 잘 팔릴 수도 있어요. 마켓 위치를 옮김으로써 또는 고객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그다음에 30대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었는데 이제 50대로 새로운 영역들, 데모그래픽한 그런 그죠? 다른 마켓의 군들 그리고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 제품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막 창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어떤 끝은 없다.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지만 그것의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많은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직방이라고 하는 부동산, 기존의 부동산에서 해오던 비즈니스 순서들, 프로세스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ICT 플랫폼으로서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AI와 VR 기술까지 적용을 해서 전혀 다른 부동산 시장에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옆에 나오는 그리팅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두드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솔루션인데 이건 인사관리 HR입니다. 요즘 AI를 통해서 직원을 서류 전형을 하고 면접을 하고 채용하는 단계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많은 캔디데이트를 빠른 속도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으로 좁혀나가는 그런 프로세싱의 HR 프로세싱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입니다. 여기에 근태 관리라든지 직원에 대한 보상, 직원 교육, 자 이런 것들도 이 기술과 HR 프로세스,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하던 프로세스죠. 그것에 기술을 접합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으로 능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스프리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Q 비전 프로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은 임베디드 AI라고 합니다. 여기 컴퓨터 비전이죠. 금융의 ATM과 같은 기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 AI와 컴퓨터 비전 솔루션이 이상한 동작들을 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출, 예금을 인출하고 금융기기에서 하는 행동들이겠죠. 그것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비정상인 것들이 있는지를 학습된 AI를 통해서 모든 비전들을 프로세싱하고 그 이상한 징후, 이상 행동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인베디드 AI 기술입니다. 시에라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시설 점검을 하는 솔루션이에요. 그 교량이라든지 굉장히 대규모로 된 큰 건축물들이 있겠죠. 그 법률로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전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다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것들은 드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드론에 카메라를 붙여서 드론을 올려서 가까이 가서 이제 눈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 시에라 베이스에서 만든 시리우스라고 하는 솔루션은 드론 기술, 그다음 AI 기술, 거기에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자율주행에서 쓰는 라이더라는 기술, 레이더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 컴퓨터가 주변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상세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죠. 이 세 가지를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 이 라이더 기술과 AI 기술이 접목된 드론이 그 시설 점검을 할 그 시설을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뭇가지를 피하고 필요한 곳들을 다니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쫙 스캔을 하고 시설의 이상 유무를 파악을 합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설 점검, 안전도와 능률과 그다음에 인력의 절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내주는 영상 자료를 오피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안전 진단을 하고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번에 이 회사가 2025년 세스 엑시비션에 출품을 했고 거기에서 최우수 혁신상을 받은 중소기업 솔루션입니다. 굉장히 건설, 건축, 시설 안전 이쪽에 굉장히 획기적인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획기적인 효율성을 가져오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이번에 참고로 2025년 세스에서 129개 국내 회사가 참여를 했고요. 상을 165개 이상 받았어요. 한 회사가 2개 이상 받은 그런 회사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혁신상 중에 44%가 국내 기업입니다. 2개 중에 하나의 기업이 혁신상을 받은 거죠. 혁신상 받은 기업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 국내에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다. 여러분들도 미래에 이런 혁신을 주도할 기술과 비즈니스를 합쳐서 혁신을 주도할 그런 주요 인재들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공부가 필요한 거고 준비가 필요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들은 과연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가? 중요한 것들은 창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렇죠?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 미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아이디어를 만드는 핵심 인재로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업 시작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턱대고 준비 없이 시작은 할 수는 없죠.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보다 사실은 준비 기간이 더 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 스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읽기, reading입니다. reading. 자, 비즈니스 관련 자료를 읽고 정보를 수집하고 시장 환경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부가. 자, 여기에는 지금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세상이 바뀌고 불확실성이 있고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도태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변화를 읽으려면 직접적인 비즈니스 관련 자료와 그런 정보뿐만 아니고 인문학 서적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통찰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역사와 철학과 문학과 이런 관련 인문학 서적들,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는 고전적인 텍스트들을 시간 나실 때마다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세상은 어떤 것이고 사람이란 무엇이고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젊은 시절부터 어떤 감각을 좀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국제 동향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읽고 파악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유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원리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해하면 그 다음 실행은 저절로 되는 거죠. 이해 안 하는 상태에서 마치 눈을 가리고 막 이렇게 뛰는 것처럼 하면 결국 결론은 뭘까요?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뛰어낼 수도 있겠죠. 보여야 됩니다. 보고 알아야 됩니다.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독서와 리딩과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이건 말하기입니다. 멘토 및 업계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하셔야 돼요. 네트워킹 미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정부에서 또는 민간에서 이런 스타트업을 장려하는 그런 펀드들을 포함해서 그런 비즈니스 기회들을 찾아내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서 참여하기만 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선배와 후배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다 보면 이런 비즈니스 아이디어 트렌드가 있고 나는 나의 아이디어는 이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같이 토론과 공유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점점 사고와 비즈니스 기회의 폭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더 중요한 부분은 경험입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번의 경험이 훨씬 더 살아있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실무 경험, 파트타임 일을 한다든지 인턴십을 한다든지 해외여행 등을 한다든지 하면서 굉장히 견문을 넓혀 나가는 것이죠. 실무 적응력 그리고 이해도는 실제로 해보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 파트타임 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르바이트를 시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과 내가 앞으로 비즈니스 오너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이런 걸 한다고 치면 내가 이 비즈니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게 될까?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과 그냥 시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태도와 자세와 그리고 학습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그 양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죠? 시급 중요하죠.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사실은 나의 미래에 다 쌓여지는 부분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컴파운딩 에펙트 얘기를 했었죠. 모든 건 다 쌓여지고 있는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나의 모든 경험들은 다 쌓여지는 겁니다. 그것들이 좋은 경험과 좋은 마인드로 그 일들을 해서 선순환을 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경험이다. 이걸 통해서 나는 점점 컴파운딩 되고 있다라는 것,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다? 사업 준비를 이미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미 사업가가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준비 없이 실행은 없으니까 이 준비 단계 어떻게? 많은 자료들을 읽고 그리고 많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물어보고, 그죠? 강연도 듣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뭘 하든 수업을 듣든 아르바이트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컴파운딩 시켜 나간다. 그게 준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실제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고 다음 세션에서 만나겠습니다.